안녕하십니까.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오토모스 A2G 부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 자율주행 인프라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을 놓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오토노머스 A2G 전 임직원 대표에서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포럼 사회를 맡아주신 신재곤 오토노머스 A2G 단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토노머스 A2G에서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재곤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모쪼록 포럼이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의 그 인프라에 대한 지원, 즉 자율협력주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즉 인프라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 그 인프라에 대한 그런 컨셉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그거를 좀 개선하거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싱가포르 법인장이신 성동영 법인장이 먼저 그 우리나라 인프라 시스템을 잠깐 설명하면서 저희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전문가들과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 자율주행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에서 설명을 해주실 우리 성동영 오토노머스 A2G 싱가포르 법인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노머스 A2G에서 싱가포르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성동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LIS, 이제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싱가포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의 제품인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LIS라고도 하는데요. 교통 혼잡 지역에 라이다 센서 하나를 설치해서 이 센서로 도로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주변 상황을 주변의 차량이나 교통 관제 센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은 라이다 센서뿐만 아니라 카메라, 레이더 센서로도 가능한데요. 각 센서들의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 라이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한 개를 설치해도 주변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카메라와 레이더는 센서의 특성상 최소 4개, 사거리의 경우 최소 4개, 최대 8개까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에서 취득하는 포인트 데이터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에 비해 그 적은 컴퓨팅 파워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보면 라이다 센서는 근거리 위치도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고 또한 빛이나 아니면 이제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날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라이다 센서의 특성상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은 개인정보 이슈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저희는 정밀 지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미리 사전에 학습한 취득한 그 도로의 정밀 지도를 저희가 이제 라이다 센서에서 취득한 포인트 데이터와 결합해서 저희가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많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들을 퓨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센서들은 각각의 이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제약 사항도 있지만 주변의 건물이나 나무 아니면 주변의 차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음영 지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지역은 사람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차량이나 관제센터에 전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게 사람인지 보행자인지 차량인지 또한 이제 차량의 위치라든지 차량의 크기, 그다음에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까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지 보행자가 대기형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은 신호 시스템을 학습해서 신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불법으로 신호를 위반하는지 아니면 무단 횡단을 하는지 그리고 불법 유턴이라든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측하기 힘든 정보들, 뭐 이제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제 사고 난 차량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예측 불가한 상황들을 주변의 차량이나 관제센터로 보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토노머스 A2G는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미 지사를 설립을 하였고 스위스나 독일, 이제 중동 지역까지 사업 기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코스모라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5년 단위의 5년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V2X를 어떠한 통신으로 전송했을 때 좀 더 싱가포르에 적합한 통신망이 될 것인지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DSRC라든지 5G 네트워크, 4G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싱가포르 V2X에 적합하겠다는 것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제 세트라는 기관하고 연구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트라는 저희 나라의 이제 KCT와 같은 곳인데요. 싱가포르의 유일한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인증서를 여기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저희는 이 세트란 테스트트랙에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를 개발하고 이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5G 네트워크와 DSRC를 비교하는 그 지연율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다에서 취득한 포인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밀 지도를 결합하여 저희가 정보를 V2X로 차량에 전송을 합니다. DSRC 또는 5G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는 시스템 구성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나리오를 잠깐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에 불법으로 정차된 차량이 있을 때 그 앞으로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이 보행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데 이때 LIS 시스템이 이제 차량으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세트란 트랙에 컨테이너가 크게 3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차량이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는 우회전 저희랑 이제 반대로 운전하는 이제 도로고요. 이제 좌회전 시에 그 구조물로 인해서 보행자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시나리오 하나와 이제 전방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 차가 있고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 뒤로 차량이 접근할 때 이 차가 앞에 서 있는 차로 인해서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때 LIS가 이 정보를 차량에게 전달해주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불법된 차량이 2대가 서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정보를 차량이 미리 받아서 차량을 이제 서행을 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아래측에 이제 차량이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엄청 큰 구조물이 있어서 왼쪽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온 차는 지금 좌회전을 시도하는데 보행자 3명이 갑자기 이제 나와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받아서 정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반대쪽에 이제 차가 정차돼 있고 이쪽에 있는 차량이 이제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차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차는 보시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차량을 기다리고 또 보행자가 있어서 잠깐 멈췄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경고나 알림을 줘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는 게 이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5대의 차량과 3명의 보행자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차량 자율주행 차량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 시스템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에 맞는 라이다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자리 좀 배정 좀 하셔가지고 우리 패널 분들이 잠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차량에 들어가는 라이다 시스템을 인프라에다 적용하자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존의 카메라가 갖고 있었던 장점과 그 다음에 라이다의 장점을 합쳐서 안전하고 좀 더 정확한 그런 자율주행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다 하는 게 저희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세종하고 대구, 그다음 또 어디 있죠? 세종, 대구에서 현재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좀 더 정확한 신호가 좀 된다고 하면은 자율협력 주행에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패널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정기 본부장이 모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태용 센터장이 모셨습니다. 앉으시죠. 그 다음엔 우리 진흥형 부품 제가 KRP라고 맨날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진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의 우리 윤경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발제를 해주신 우리 성동근 법인장님, 그리고 진행을 맡을 오토노머스 A2G 사업단장 신재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요? 예. 오늘 그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는데요. 사실은 그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교통 쪽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차량 관점과 교통 관점, 그리고 우리 법규 제도를 하시는 우리 자동차 안전연구원까지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이정기 본부장님? 예, 먼저 그 교통 쪽에서 교통 관점에서 우리 그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태용 센터장님께서 오늘 보시고 한번 의견을 한번 어떠신지 의견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저는 주로 지금 현재 주로 이제 ITS 쪽을 한 20년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5, 6년간 정도는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R&D나 정책들, 뭐 국가 시범도시 이런 쪽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라이다 인프라를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그 요청을 받고 고민을 많이 좀 해봤었습니다. 과연 기존의 교통에서는 수많은 센서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량 측정을 위한 뭐 울트라소닉이든 아니면 루프 검직이든 아니면 영상 검직이든 아니면 속도 측정이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뭐 CCTV도 활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센서들을 교통 부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몇십 년간 써왔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교통류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도 하고 해왔었는데 라이다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 라이다가 뭐 사물 3D로 인식하는 거나 정확한 위치나 아니면 공간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라이다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통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센서들, 기존의 검지기 체계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가.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교통에서 쓰던 수많은 센서와 검지기들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이 라이다, 그다음에 라이다 인프라, 그리고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 쪽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 아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교통 부분에서의 수많은 센서의 영역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라이더 부분은 세밀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냥 듣기로는 뭐 자율주행에 많이 활용을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비싸다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그 기술적인 능력이나 뭐 이렇게 특징들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교통 영역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런 센서들과 검지기의 역할을 했던 것들에 있어서의 정확성 부분과 경제성 부분과 효율성 부분과 지속 가능성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그게 없어서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과 다른 센서와 검지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능과 정확성과 그래서 직접적인 시민들에게 관계되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 오토노머스 A2G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실질적으로 교통 부분에서의 활용성이 훨씬 더 확대될 수가 있을 거고 새로운 교통 부분에서의 모빌리티 솔루션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 쪽에는 라이다가 많이 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보안이나 어떤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뭐 특히 대기 오염과 관련된 뭐 드론을 활용해서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대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전후로 해서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농업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멀전시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라이다 센서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또 라이다 센서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스마트 모빌리티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 CCTV를 가지고 무단 횡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행자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단 범위가 거의 한 10m, 15m 공간적 범위밖에 안 돼요. 근데 라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150m, 200m까지의 반경을 포함해서 정확도나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 그다음에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작년에 이태원 사건들이 사실은 이태원에 사실 보행자들이 너무나 기존의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사고들이 비극적인 사고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만약에 라이더 센서가 중요한 지점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의 움직임과 밀도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지하고 나름대로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와 운영 관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작년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그 확대 가능성이 많다. 일단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이다의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라이다가 뭐 병원에서도 낙상 환자들에 대해서 인지 정보 판단을 할 수 있고 낙상 환자들을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도 그런 쪽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사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협력주행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CITES 측면에서 인프라의 지원을 받는 자율협력주행만 생각하다가 한편으로는 그런 교통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김태형 박사님 모셔봤는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경수 본부장님께서 차량 측면에서 아니면 이렇게 활용이나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의 적용은 어떻게 필요할 건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뭐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네, 소개받은 윤경수입니다. 저는 저희 주행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는 진해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 앞서 말씀해 주신 키아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을 가지고서 실차 테스트를 진행할 때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이 지금까지 진행될 때 많은 기술 개발들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안전연구원 카트리에서 주로 담당하시고 있는 인증 관련해서 그 차량의 안전성 테스트를 사전에 저희 진흥원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차량이 차량 단독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돼서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차량을 개발할 때는 인프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 V2X라는 기술을 통해서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도 하고 차량과 인프라 간의 그 통신도 진행하고 사람과도 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프라와의 차량이 접목된 것이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인지하고 결제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인지된 엣지 측에서 인지된 어떤 센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차량 제어까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요즘 최근 하드예요. 이제 제어에서 차량 단독으로 인지된 정보를 넘어서서 인프라에서 인지된 정보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인지 영역이 넓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제어에 인프라에서 준 데이터를 쓰게 되면 몇 가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 관련해서의 문제인데 이게 차량 단독으로 진행된 데이터가 아닌 인프라에서 준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센서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인지된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추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값을 예측해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때 그 준 데이터가 예측값을 포함해서 준 데이터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포함된 것들이 사실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보여주신 영상에서 일부 보였습니다. 그런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신 A2G가 지금 상당히 기술 진보되어 있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 같고 이름과 같이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 개발할 때 A에서 Z까지 이제 A2G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종합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A2G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데 인프라까지 확장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는 합니다만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그 개발된 기술에 대한 검증이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풀어야 될 부분이 많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인프라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주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진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차로나 이런
신호등 쪽에는 굉장히 많은 카메라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우리 김태형 본부장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 나오는 정보하고 카메라 정보하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인프라의 적용을 저희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도 적용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좀 더 저희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우리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옛날에 이게 임시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이 안 되는 구간이 어딘지 아시죠?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하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할 때 모든 네거티브 전략을 써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 법제도 초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러분 민식이 사건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자율주행을 해지하도록 의무가 돼 있어요. 현재는 이렇게 여러분 시범 보시나 아니면 시연하실 때 보시면은 자율주행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심리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자율주행 인프라에서 나오는 자율주행 30km 미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기술이 성숙되고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은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도 아직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제도를 하시는 우리 자동차 안전용에 감히 좀 건의를 드리는 바가 만약에 그런 그런 30km 미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어떤 카메라든 라이다든 어떤 인프라 정보를 받아서 어떤 돌발이나 이런 쪽에서 차가 대응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쪽도 이제는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전제 조건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정기 본부장님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율주행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정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하시는데 답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가 두 가지 측면을 취하고 있죠. 한 개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트랙과 또 하나의 트랙은 전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그 중에서도 뭐 교통 취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또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뭐 스쿨존 또 실버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운행 단계에서는 뭐 자율차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아직 이제 불안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을 해제하고 수동 전환해서 운전해라라고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이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걸 막고 있는데 그거는 임시운행 기준이거든요. 임시운행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사고가 99.9% 담보할 수 있다. 안전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나 저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 외국 어느 나라를 가봐도 스쿨존에서 자율주행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이죠. 근데 대신에 스쿨존에서의 규제는 엄청 강합니다. 카메라로 잡고 있지 않지만 그 존에서만큼은 어겼을 때 뭐 페널티가 엄청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단지 방법의 문제일 뿐인 거고 저희가 지금 국토부랑 추진하고 있는 게 레벨 4 성능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특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레벨 4에 대한 상용화 기준은 27년도에 상용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텐데 그 전에 지금 보시는 양쪽에 있는 이런 택배차나 미니 셔틀 이런 차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 니즈가 많이 있어서 재작년부터 계속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법의 아웃라인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과연 그 스쿨존을 수동 전환하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안 하겠다 하겠다 이게 말씀드리기 되게 곤란한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창구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어떤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답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한 가지 다른 아까 발표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되게 라이더 센서를 가지고 교통류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데 되게 중요한 그런 기술인 거고 정부가 레벨 4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더해서 레벨 4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그 4 플러스가 VTS 통신을 이용한 자율주행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중화 작업인 거죠. 자율차가 스스로도 센서 기반으로 갈 수 있는데 덧붙여서 통신을 덧붙이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또는 소통을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시는 LIS 시스템은 자율차가 추구하는 그런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데 충실한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건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리밋이 있는데 그 리밋에 도달하는 데는 좀 더 같이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스템을 보는데 일종의 브로드캐스트 개념이죠. 일반 차들한테 이제 뿌려줄 수 있는 개념, 뭐 자율차가 됐든 아니면 일반 차가 됐든 뿌려줄 수 있는 개념인데 저는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사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업체는 A2G뿐만 아니고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업체들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기술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피할 것인가 그 알고리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본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에 맞게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제공해줄 의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A2G 한번 협조 요청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어렵게 말씀하시고 되게 말씀 많이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을 쓰시겠다는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프라 시스템의 정보를 결국 차량과 똑같은 시스템을 인프라에 달아서 인프라가 차량 라이다가 갖지 못하는 영역을 인프라에서 사바에서 같은 를 갖고 그대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수 있대. 그걸 해보니까 굉장히 교통 도움이 많이 그런 데이터가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김태형 센터에도 말씀 저희가 데이터를 좀 취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분은 주행에 대해서 더 좋은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빨리 대응하는 그런 논리가 되고 교통류에서 이런 교통이면은 더 좋은 효과도 날 수 있고 현재 카메라가 갖고 있는 영역 대체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인프라에서 측면에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 활용하는 왜냐하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라이다의 단점 중에 하나인 차량에 장착을 하면서 내구성이나 내화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인프라에 달리니 진동이나 내화성, 신뢰성 문제가 좀 더 있고 그 데이터를 받으면 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 라이다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분에서 혹시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프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프로 상황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국가가 1위를 한 20년에 1위를 한 국가.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작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인프라에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가 매우 정비가 있는데 한국은 도로가 매우 니다 나라가 작다가 굉장히 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있지만 자율주행 운행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앞으로의 이제 국 역할을 이제 LTA 실제 지금 자율차 지수에서 1위 있지만 실제 돌아가는 차는 이만큼 있지가 않아요. 거의 캠퍼스의 한 공원 이 정도 수준. LTA는 이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에 접근하는 그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인프라를 미리 해서 이 차가 될 수 있게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간략하게 저기 지금 뭐 말씀하신 소리 좀 그렇게 이제 카메라를 대비해서 카메라가 받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돌발에 대한 날씨 환경도 물론 카메라가 좋지만 돌발에 대한 돌발의 데이터가 카메라 대비해서 라이트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충분히 세이프티 쪽에 좀 가런티 될 수 있는 생각이고요. 우리 김태형 센터 교통 부분 활용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세종 스마트시티 구범도시 쪽에 지금 자율주행 셔틀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러 지금 그 기술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뭐 A2G 거기서 지금 실증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스마트 모빌 리빙랩을 만들어서 다양한 국가 시범 적용될 서비스를 지금 계속 함께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있고 공유차 PM도 있고 주차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서비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셔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국가 시범 시작할 때가 2019년이라서 그때 갖고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러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 꼭 들어가는 게 어린이 그 다음에 학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 그 하면 한 5, 6km인데 거기를 시범 지역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어린이 보호구에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 선 중에 80% 정도를 그냥 매뉴얼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빙랩 사업에서 를 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얘기도 피드백도 듣고 있는 게 자율주행 셔틀이지만 가면은 수동으로 바꿔야 돼. 가면 수동으로 바꿔야 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시민들한테 자율주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 어쩔 수 없는 그런 제도나 규제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리빙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하신 것처럼 라이다 나름대로 어린이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어떤 그런 그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움직임이나 움직임을 미리 그것들을 자율주행 셔틀 쪽에 정보를 주고 들의 협업 체계가 잘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그런 법 체계나 그런 부분들도 제도들도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뭐 우리 박수 치신 분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도 이런 자율협력 주행을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통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이런 시스템들이 되면서 궁극적인 자율협력 주행이 뭐 자동차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 관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현재 대구하고 세종하고 여태 시종 그 라이더 인프라 시스템 달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실증을 해서 카메라 대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확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현재 그러니까 다른 인프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한번 또 더 다른 자리에 만들어서 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자율주행 인프라의 현 주소와 또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포럼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 경품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경품 이벤트는 안내데스크에서 이 바코드를 태그하신 이후에 추첨권을 수령하신 참관객분들의 당첨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품 이벤트 상품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 1대와 또 에어팟 프로 2세대 2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품 추첨 이벤트에는 한지영 오토노머스 A2G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